자, 일단 정리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조금 얘기를 해보면 수열 진도를 나가는 건 오늘이 마지막 종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진도 나가는 양이 끝나면서 이제 진도는 마무리가 돼. 파트가 확실하게 나눠지거든, 수1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차피 듣는 김에 가장 좋은 부분은 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여기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꼭 풀진 않더라도 연산 부분까지는 조금 연습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가는 거 주요 파트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 일정에 잠깐만 일정 빨리 갈게요. 빨리 좀 얘기를 할게. 지윤이 어차피 일요일 날은 못 들어오잖아. 오전 일찍 시간으로. 그치?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토요일 날 종강을 합시다. 오케이? 일요일에 몇 시에 와요? 일요일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요일이 종강. 토요일. 토요일 늦은 시간으로 못 들어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마무리를 진짜. 오케이? 지금 얘기했고 경환이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지금 빠진 건 없지. 어차피 조금 더 케어하고 질문할 건 더 봤는데 근데 너도 한 번은 오긴 와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어차피 수업을 계속 수업 그 본 수업 들었던 시간에 끝내니까 일단 토요일 날 종강은 합시다. 네. 알겠지? 다음 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이렇게 하고 병환아 일요일 날 내가 4시에서 5시만 같은 경우는 조금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긴 하거든. 네. 요 시간 같은 경우 조금 더 질문할 거는 받아도 상관은 없고 요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네. 잠깐만 조금만 일정을 얘기를 좀 해주면 조금 일정 얘기를 해주면은 다음 주에 12일이랑 13일에 거쳐서 최대한 빨리 12일 날 종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안 빠졌으면은 13일 날 종강이 되면서 15일 날은 뭐 고기 먹으러 가는 거는 뭐 얘기 따로 물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요 2주 동안은 보충이 따로 없어. 요 2주 동안은 좀 쉰다고 생각하면 돼. 이때 딱 쉬어지면은 확실히 좀 시험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한 2주 정도. 그렇게 끝난 다음에 남은 요주부터 또 다시 보충이 시작이 되거든요. 요주에도 우리가 작업을 뭘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요 사이에 정리를 최대한 하고 18, 19, 20은 아마도 거의 보충이 없을 것 같고 아마 25일 날 상황 보고 요거 정리하는 거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좀 보충은 거의 다 끝났을 거야. 그래서 요번에 들어가는 요 수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 과정을 듣는데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게 사실 나는 목적은 아니거든. 첫 번째 들을 때는. 근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좀 얘기는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요 기간 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주요 내용은 이런 거구나 정도면 나는 괜찮은 것 같고요. 더 채우려고 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는 당연히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부분 시작합시다. 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연결을 질 때 n번째 항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 n번째 항을 궁금해 하자는 거였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일단 첫 번째 뭐였어? 싹 다 가보라는 거야. 100번째면 어때? 가봐 한번 100번을 뭔가 얻어지는 건 있겠지. 절대 다음엔 이렇게 안 해야지 나도. 그지? 후회라도 얻어질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작업조차 안 하고 계산만 깨작깨작 진행을 하니까 수열이 늘지를 않는 거야. 근데 계속 겸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모의고사형 형태에서 얘기하는 거랑 정말 다르지 않아. 대입해보고 행동을 하라는 거야 결국은. 그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나가는 형태는 이렇게 나열을 해봤으니까 무슨 짓을 하자는 거야. 이 나열된 친구 녀석들을 한번 더해보자고.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바로 시그마입니다. 됐죠? 아까 수출했던 사람들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가볼게. 시그마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나오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그마는 이제 영어에서 썸이라고 하는 합계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S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그리스 알파벳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한 상태에서 위와 아래에다가 K는 1부터 그대로 N까지 일반항을 AK다 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따라가야 하는 게 얘부터 얘까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일반항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써져 있는 구멍은 여기 K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이게 연결이 되어야만 진행이 돼요. 그 도장 중에 날짜 바뀌는 도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고양이 모양은 뭐 똑같은데 여기에 돼지인데 누가 봐도. 근데 고양이 모양은 똑같은데 2023년 해가지고 여기 다이얼을 돌리면 날짜만 바뀌는 그런 도장이 있겠지 뭐 그런 게. 근데 그런 도장의 느낌으로 그 도장을 AK를 찍어주는데 그 돌리는 시스템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도장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그 도장을 AK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야. 됐죠? 근데 그 숫자를 몇부터? 1부터 찍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깔끔하게 한번 더 쓸게.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면은 찍어내는 거야. A1 찍어내, A2 찍어내, A3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리고 몇 가지 찍어내는 거야? AN까지 찍어내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럼 유형을 따라가 볼까요? 유형을. 자, 2번도 찍어내봅시다. 이번에 1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K부터 여기는 1부터 여기까지 K자리에다가 바꾸면서 찍어내라고 한 거야. 그럼 일단은 여기다 뭐 집어넣어? 대입하면 뭐 나와? 찍어. 다음 뭐 넣어? 2 넣어. 찍어. 8. 다음 뭐 넣어? 3 넣어. 12 찍어.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에 뭐 넣어? 10 넣어. 그럼 뭐 나와? 이거야. 괜찮지? 됐죠? 근데 내 개인적인 약간 느낌으로 고등학생들이 숙투 과정까지의 모든 전 과정에서 제일 극혐하는 단어는 베스트 1위는 나는 솔직히 얘라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 실제로도 물어보면 시그마 하면 시그마 너무 싫어 막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나와. 다른 거는 그런 얘기조차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좀 그런 느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숙달돼야 돼. 근데 숙달이 안 돼도 쓰이긴 쓰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점 그 격차도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숙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숙달 과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숙달 과정이 이거야. 이거. 방금 얘기하는 이 작업이라고. 다시 가볼까? I에다 1 넣었어. 그럼 뭐가 돼? 1을 넣으면 계산하면 뭐야? 3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9라고 하는 대답이 진짜 위험한 거야. 자, 왜 그런지 볼게. 마지막에 6 넣으면 뭐야? 왜 그건 계산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중간에 하다가 마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연산을 하는 시간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한 대로도 오케이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할 거면 끝까지 해. 근데 계산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각이 안 보이면은 조금은 멈췄으면 좋겠고 3의 세제곱, 3의 4제곱, 더하기 땡땡땡, 3의 7제곱까지. 근데 살짝 3번 정도를 진행을 해줬더니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3개 정도를 정리한 다음에 더하기 땡땡땡을 쓰고 있는 걸 공통점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를 보셔도 실제로 보면 봐봐 3개 하고 땡땡땡 이게 약간 기본적인 약속이야.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여기다 문제를 좀 낼게 몇 개를 2번 먼저 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다 문제를 조금 낼게요. 펼쳐주는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쌤도 사실 이 시그마가 겁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겁나서 설명을 되게 오래 하곤 했는데 근데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더해줘 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좀 보이더라고. 자 가볼게요. K는 1부터 5까지 일반항이 K제곱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문제 3개를 낼게요. K는 1부터 6까지 일반항이 3이야. 자 얘부터 가볼까요? 나열해봅시다. 1 넣으면 1의 제곱 또 몇 가지? 5의 제곱까지. 오케이 잘했어요. 다시 여기도 넣으면 2 다음 2의 제곱부터 다음 2는 제곱이야. 그냥 2제곱만 합니다. 또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몇 가지? 2의 열제곱까지. 그럼 얘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서 잠깐만 K는 1부터 6까지 3n이야.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6 다음 근데 뭐가 안 맞지 않냐 뚜껑이? 안 맞지 않아? K에다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N인데 왜 넣는 거야? 네가 있으니까 그냥 넣어드림이야? 안 되잖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넣고 실패하면 돼. 그럼 1을 넣어서 실패했잖아. 그럼 뭐가 찍히겠니 도장이? 3n이 찍히겠지. 다음 몇 번? 6번 찍히는 거야. 다시 K가 1부터 6까지 3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3을 몇 번 더했다? 정리 하나 더. 이쪽에 있는 K가 몇부터의 숫자가 일반항이랑 문자가 맞지 않으면 그냥 둘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됐죠? 다시 가볼게. 1번에 1번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다시 한번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 녀석을 이번에 시그마로 나타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시그마 일단 잡고 K는 1부터로 잡았어. 몇 가지여야 될 것 같아? 항을 보니까 5까지여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일반항 뭐로 쓰면 될까? K 제곱 좋아요. 됐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을 나는 항상 인수분해 하는 걸 목적에 두지 말고 전개하는 게 마무리였으면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인수분해는 확인이 안 돼 문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방법들로 정리를 하지만 확인을 하는 방법은 전개가 확실하다는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야. 얘는 할만했잖아. 묶었어. 이건 어려워. 이건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려운 과정이야. 해봐. 펼쳐봐. 그럼 뭐야? 1의 제곱, 2의 제곱. 근데 그거를 우리는 미리 해놓은 것 뿐이야. 지금 여기서. 됐죠? 2번은 어떻게 들어가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이 2에 K제곱이 되겠고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K는 1부터 6까지 일반항이 그대로 3만 찍혀내니까 3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때 재밌는 것은 시그마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대상이 위에 쪽에 슬쩍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산 과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직관적으로 보일만한 식이야 이제. 왜? 여러분 리미트도 했잖아. 그거랑 똑같아. 근데 재밌는 거는 시그마는 곱하는 형태는 따로 되진 않아요. 근데 얘는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거의 그냥 이렇게 되겠지의 느낌으로도 거의 대부분 충분해.
근데 만약에 정리를 좀 하고 싶으면 위쪽 거를 토대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소들 안 쓰고 시그마는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해 주자고. 여기도 시그마 EK, 시그마 BK 정리가 되고, 이렇게 숫자가 달려있는 형태의 경우에도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을 값을 알파, 베타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 같은 방법으로 알파 빼기 베타, 여기는 3알파, 그리고 얘는 안 맞으니까 결과가 네. 4n인 걸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걸림돌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지만, 자, 가볼까? 자, 어떻게 돼? 시그마 일단 K는 1부터 요 K로 일단 쓰자. 일반화 어떻게 잡아볼까요? K 플러스 2 됐지? 그럼 1 넣으면은 뭐 나와야 돼? 돼? 만족해? 나 처음부터 안 맞는데? 잘했어. 근데 K 마이너스 3? 처음부터 안 맞다고. K 마이너스 처음부터 안 맞다고. 근데 아니 1을 넣었을 때 인간적으로 얘는 나와야 하지 않냐? K 마이너스 좋아, 요거 좀 더 갈게. K 마이너스 2 좋아. 1 넣으면 뭐 나와? 됐지? 그럼 2 넣으면 뭐 나와? 몰라, 쳐다봐. 여기 봐. 근데 이 과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얼토당토 안 해 보이는 이 형태가 틀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정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짜 완전 하루살이잖아. 그렇지 않냐? 하나만 맞추면 뭐해?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를 맞추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근데 그거를 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해요. 2K 마이너스 3. 1 넣으면 오케이. 2 넣으면 오케이. 3 넣으면 3개까지 확인을 해줘야지. 그럼 몇을 넣어야 19야? 11을 넣었더니 된대. 그러니까 11번째까지 끝. 나를 방금 하면서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틀릴 수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틀렸다는 얘기는 어지간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정답지가 잘못됐다는 얘기여야 돼.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이때 그럼 의아하죠? 이 K 빼기 3이 어떻게 나왔을까? 수열이 어때? 마일에서 1, 3. 그 다음은 중요한 거는 이 더하기 땡땡땡에 3개랑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이 4번째 항을 여러분이 뱉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구하는 기술은 뭐 사람들 따라 다르겠지. 근데 여기는 이식 커지잖아. 뭐야? 등차 수열이야. 지난 시간에 했던 일반항이 A 플러스 n-1 D였던 요걸 따라가자는 거고. 그럼 자, 한 번 더 기술을 좀 얹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그 다음 뭘까? 맞아요. 요거 맞아.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일반항 뭘로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K제곱. 그럼 일단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못 잡았어. 근데 이걸 잡은 형태가 대답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기다리지 말고 넣어서 돌려. 1 넣으면 오케이. 2 넣으면 어떻게 되나 봐봐. 오케이. 3 수긍 되잖아. 그럼 이제 다른 거 찾아가야지. 얘가 나오려면 몇 번째? 10번째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의 시그마 문제를 토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펼쳐서 뒤쪽으로 넘기라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산적인 수학이 있고 연속적인 수학이 있는데, 이 이산적이고 연속적이고 간에 연속적인 함수도 어떻게 해?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그래프는 어떻게 해? 점 대입하면서 찍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대입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야. 나중에는 기술이 되게 상당히 화려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대입하면서 사부작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기술은 유일하게 딱 하나야.
뭐밖에 없다? 시그마가 나왔을 때 펼쳐봐라. 자, 그리고 또 보여요. 시그마하고 여기 눈앞에 뭐가 보여?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뭐래? A에 2K-1 더하기 A에 2K래. 돌려볼까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A 1 여기다 놓은 거 맞아? 여기 2K 빼기 1이지? A1 더하기 A2. 자, 2 넣으면 뭐 나와? 더하기 3 넣으면 뭐 나와? A5 더하기 A6. 그리고 N 넣으면 뭐 나와? A의 2n-1 더하기 A의 2n. 1을 넣었을 때의 속도와 3을 넣었을 때의 속도가 분명하게 달라지잖아. 3이 더 오래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입이 어렵다는 거야, 오히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걸 계산한 결과가 n제곱이래. 그대로 항 내려왔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 K가 1부터 10까지. 얘도 나열해보자. 불러요. 첫 번째 A1 또 그렇게 해서 몇 가지? A 10까지. 그리고 이제 문제 읽고 눈 굴려봐.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10? 굴리고 있는 게 눈? 수정상 없어? 5를 넣으면 되겠죠. 넣어봤어야 돼. 대입했으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느낀단 말이야. 안 되잖아. 5를 넣었더니 여기가 10이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25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딱 넘어가야 되는 게, 딱 그 기준을 넘어가야 되는 게, 중학교 때 수학은 약간 어떤 게 있냐면은 직관적으로 본대로 그냥 풀면 거의 다 풀리거든, 대부분.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직관적으로 본 거를 한번 까내야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나와. 아까 모의고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못해도 3-4번을 봐야 돼. 근데 그 3-4번을 보는 게 당연해지고 그게 자기의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추억?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한 커플을 벗기는 작업이야. 2개, 3개를 가르쳐 주고 싶지만 그 한 커플을 벗기는 것마저도 어려워. 그리고 한 커플을 벗긴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또 진입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것까지가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고 나는 이 앞에 초반밖에 못 해줘.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막 고생을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도와줄 게 더 많이 쌓여. 도와줄 건 정말 많아. 근데 그거 넣어주면 뭐해? 어차피 다 사그러들고 사라질 텐데.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는 것 뿐인 거고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야. 왜 시그마를 어려워하고 왜 극혐이라고 하는지 좀 보이지 않아? 니네가 할 게 많거든. 뻔히 보이거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이해가 되거든. 근데 싫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 시그마 형태에는. 자, 다시 이 친구에서는 보시면은 뭐 얘를 나열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얘는 연산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 AK 더하기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뭡니까? 5야.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그럼 얘는 계산한 게 몇이야? 10이에요. 자, 좋았어요. 결과는 20인데 여러분이 얘를 쳐다보자마자 느껴야 되는 건 너 뭐야? 이런 느낌이어야 돼. 됐죠? 그러니까 K가 없으니까 넣을 구멍도 없고 계산이 안 되니까 바로 곱해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형태에서는 식 연산을 했더니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 AK-4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같은 값이 눈앞에 보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까지 정리가 되겠고 15 더하기 8이니까 1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산해주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때 이번에는 눈앞에 보이는 형태가 자 정리 조금 해볼게요. 이때 일반항의 지수의 K가 있을 때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제곱의 꼴이 나온다는 얘기는 등비수열과 플러스 시그마가 나온 형태니까 결국은 등비수열의 합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이지만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나는 이것도 나열해줬으면 좋겠고 공식 모르면 왔다 갔다 해. 시험 기간도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외우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외워도 돼. 충분하다고 생각해. 지금 뭐 당장에도 외울 것도 많고 뭐 됐죠? 자 가볼게. 일단 찢어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제곱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똑같이 3의 K제곱이고 됐죠? 그대로 나열 한번 해주면 얘 나열할게요. 얘. 그럼 어떻게 돼?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어디까지? 2의 5제곱까지. 뒤쪽 녀석도 한 번 더 3 더하기 3제곱 3의 세제곱 해서 3의 5제곱까지.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인지해도 괜찮아.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잘한 거긴 하지 혼자서. 왜냐면 여기는 내가 알려줬지만 지수의 K가 있을 때는. 근데 기본 원칙은 그거였잖아. 시그마가 나오면 일단은 나열을 하기로 했잖아. 그지? 나열을 하기로 했고 나중에는 좀 더 줄여야 하겠지만 여기까지. 그럼 끝났어요. 얘는 첫 항이 뭐야? 2. 공비가 뭐야? 2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R 그대로 1-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의 1-2의 n제곱이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1-3분의 3 곱하기 1-3의 5제곱 요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문제로 살짝 바뀌어요? 약간 지수 문제로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지수 단원이 현재로서는 좀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다 녹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 연산에 실패해도 뭐라고 할 건 없어. 알겠죠? 난 여기까지는 풀어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번 연결되는 문제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는 작업은 일단은 요 부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나열도 해줘야지. 좌측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1부터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렇게 해서 2의 8제곱 왔고요. 여기는 맞아? 뭐가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줘? 8 곱하기 2의 11제곱분의 1 정리가 되겠죠. 자, 정리를 원래 등비수열 합으로 정리해주는 문제인데 8이 2가 3개니까 여기 넘어가면 8개거든. 한 번 더 쓸게. 잘 봐. 재밌을 겁니다. 당연히 갑니다. 이거 재밌어. 2의 8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8제곱 더하기 1 더하면 뭐야? 2의 8제곱분의 2. 그럼 약분하면 뭐야?
그렇지? 그럼 얘는 2의 7제곱이네. 그럼 여기 둘이 더하면 뭐야? 2의 7제곱분의 2. 그러면은 2의 6제곱분의 1이죠. 그럼 또 더하면 더하면 됐어요? 이게 이제 수학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대수학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게 그래서 재밌어요 여기가. 왜냐면 숫자가 뭉탱이로 그냥 다 계산이 팡팡팡 이런 느낌이니까 타격감이 엄청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거지. 이제 생각보다 수학 과목들이 상당히 많거든. 이제 공대 수학은 나도 솔직히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재밌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재미없는 과목들도 있지만 수학과를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보면은 이런 대수학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딱딱딱 정리되면서 이런 보통 이제 수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복잡해 보이는 친구들이. 자, 여기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외워야 하는 단원이라. 자, 여기 오른쪽 꽤 많이 비어있죠? 요 정도까지는 가져갔으면 좋겠는 부분들 쓰도록 할게요. 여기 비어있는 데다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부터 n까지 더해준 친구는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입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파트이다 보니까 가감없이 그냥 시험 대비 때 이 정도까지 와야 된다 정도를 표현을 할게요. 뭐 여기 써있는 건 써있는 거니까. 어이? 됐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공식을 일단 이 자리에서 외울 수 있게 세팅을 해보자고. 근데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이면은 몇씩 커진 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거 등차수열 아니야? 1씩 커져. 근데 등차수열합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었단 말이야. 그거야.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그거야. 그냥 거기다가만 녹여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궁금한 게 두 번째. 우리가 학기 들어갔을 때는 다 외울 거야. 다시 안내는 할 거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해서 일반항을 2n-1까지 오도록 할게요. 뭐야? 뭐를 합한 거야 지금 얘네들은? 홀수를 합한 거야. 근데 여기도 재밌어. 1 더하기 3은 4 더하기 5는 9 더하기 7은 여기서 많이 본 애들 아니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홀수의 합은 n제곱입니다. 그럼 홀수의 합이 나왔는데 뭐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짝수의 합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짝수의 합은 좀 싱거운 게 2를 그대로 샥 묶어줄게. 2를 샥 묶어주면은 여기다 한번 잠깐 쓸게. 그럼 1부터 n까지 더한 게 되거든. 근데 1부터 n까지 더한 게 맨 첫 번째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약분되면은 얘는 뭐야? n제곱 더하기 n이야. 얘는 그렇게 특별한 공식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짝수 형태는 묶어주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는 완벽해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간에도 솔직히 홀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자, 또한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친구 공식을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K제곱이거든.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올리고 있고요. 요 녀석 공식은 분모가 6인 것만 기억해주면 얘를 외웠다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해요. 마지막을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얘네 둘이 그냥 더한 거야. 뭐예요? 그냥 얘네 둘이 더한 거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두 번째 과정에 K제곱의 공식을 외울 때는 6분의 정리한 다음에 그냥 둘을 합해주는 느낌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내가 뭐 여타 다른 얘기할 게 없는 게 1부터 8까지 더했대요. 일단 시그마로 얹어주면은 K는 1부터 8까지 K가 되겠고 공식 쓰면 2분의 8 곱하기 9가 되겠죠. 9, 4, 36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진 않지만 시그마 문제가 왜 귀찮은 느낌이 나냐면은 모의고사 형태로 넘어가면 더 심해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모의고사 형태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내년도 여름방학 정도거든. 1년 뒤 정도야 기본 이제 교육과정으로 따졌을 때는. 근데 그쯤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시그마가 나오면 펼쳐야 돼. 근데 펼쳐진 걸 주면 시그마로 묶어야 돼. 좀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대로는 절대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한 가지의 작업을 더 진행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예로 바로 가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이 K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어떻게 알아? 이건 나열해봐야지 뭐. 그럼 K제곱 공식은 그대로 간다. 6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2의 합. 딱 요 느낌이면 돼요. 다시 이 친구도 비슷하게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일반항이 K 세제곱인데 공식 소개는 안 하고 넘어왔지만 원래 2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 1에다가 자체에다가 그냥 제곱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연산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잔소리 타임이에요. 잔소리 타임. 일단은 오른쪽 빈 공간에 그래도 한 번씩은 씁시다. 부분분수입니다.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는 형태이고요. 기억 못하진 않겠지? 얼마 전 수하에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수하 수업 시간에나 수하 특강을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수하에서 했던 이 연산에 대한 과정들이 이쪽까지 넘어와. 그런데 수하를 할 때에 이미 시험을 당장 8월 말부터 시험 대비를 해서 9월 말에 시험 보는 일정이 있어. 그리고 수학 시간 그저께도 얘기를 한 게 지금 시험 대비를 들어가기 전에 이 연산이 자리를 못 잡으면 시험 기간 내내 그 짓만 하고 있어야 돼. 그거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른 유형들을 더 많이 보면서 조금 더 숙달시키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알아보고만 있다는 거야. 일주일 내내.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걸쳐서 기간에 막 꾸역꾸역 진행을 했던 친구가 내년도 이맘때쯤이 돼가지고 여기 정리를 하는데 그게 막 자연스럽게 된다? 있을 수 없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내가 부분분수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10명 중에 진짜 한 4명, 3명 알까 안다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고3 요 시기 7월달쯤 되잖아. 거의 90% 해. 이게 멍청한 짓이라는 거야 나는. 그러면은 여기에 갭이었던 60%의 친구들은 어땠다는 거야? 그 사이에 시험 볼 때는 다 못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마무리가 지어진 거야. 왜? 노출도가 그만큼 높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됐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계속 건드렸다는 얘기고. 바보 같은 짓이니까 제발 여기서라도 마무리 좀 지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다른 얘기하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나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1 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1 빼기 4분의 1. 2 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넣어? 12까지 14분의 1 빼기 15분의 1. 속어 15분의 5 빼기 15분의 1 해주면 15분의 4가 되겠고요. 빠른 방식으로 여기도 1부터 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4 더하기 루트 또 2 넣으면 루트 6 빼기 루트 4 루트 5
이렇게 집어넣어서 루트 25 빼기 루트 24까지 만들었다고. 됐죠? 글씨가 너무 개판이 한 번 더 쓸게. 이때 한 가지 기술을 좀 보여줄게요. 두 가지 기술을 보여줄게. 방금 전은 너무 편했잖아. 바로 옆에 끼리 소거 되니까 양쪽 사이드만 빵 하고 남는다고 했잖아. 바로 하나 기술을 보여줄게. 첫 번째 기술입니다. 나와져 있는 이 두 녀석들의 항들을 위치를 바꿔버려. 그럼 앞에부터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루트 6,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4 더하기 루트 25 이렇게 바뀌면서 가운데를 다 쏠거야. 그럼 5 빼기 루트 4 해주면 되니까 3이 돼. 루트 25 빼기 루트 4 해주면 되니까 3이 나와요, 정답은. 나는 두 번째 방법을 보여줄 때 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진행이 돼서 나온 거거든. 그러면 앞쪽은 다 플러스 친구들인 거고 뒤에 쪽은 모두 다 마이너스 친구들인데 플러스는 어차피 5부터 25까지 안 끊어지고 쭉 나왔고 마이너스 부분은 4부터 24까지 안 끊어지고 쭉 나온 상황이라서 뭐가 겹치기 시작을 해? 가운데 친구들만 겹쳐. 그럼 남는 게 플러스의 대표는 루트 25만, 마이너스의 대표는 루트 4만 남아서 계산하시면 답은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기술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참고로 방금 사용한 기술은 수하에서도 한 번 더 전달을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익혀놨으면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정리를 조금 해보면 얘가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의 2가 나오겠고 일단 이 친구에 대한 공식 형태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고 공식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안 맞으니까 그대로 20이다. 165니까 185 이렇게 나와지겠고요. 시그마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분배 법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상태를 찢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K제곱 빼기 4가 만들어지면은 덧셈 뺄셈의 형태로만 연결 지어주시면 돼요. 다음번이래. 진도 나가는 시기가 됐을 때는 증명까지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덧셈 뺄셈만 찢어지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K제곱이니까 공식이 6이 깔려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뒤쪽은 계산할 거 생각하지 말고 둘이 합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안 맞으니까 84, 32까지 6 나눠주면은 3, 4 그러면 12 곱하기 17 빼기 32가 되겠죠. 계산하지 맙시다. 현재 17분인데 많이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더하기 땡땡땡이 나와주면은 시그마로 바꾸자는 거고 시그마를 바꾸는 가장 큰 요령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열해보는 거. 그럼 나열을 해볼까요? 자, 일단 1 곱하기 2 곱하기 3 일반항 뭐로 쓰면 될까? K 곱하기 K 플러스 1 실제로 돌려봐 1, 2, 3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해야 얘가 돼? 그래서 여기가 n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어려워. 이건 내신 전형 문제라.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K제곱 더하기 K면 한 줄 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고 k제곱에 관련된 공식이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를 합한 2n 더하기 1이었고 여기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거든. 원래 사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제는 정리를 하는 작업까지가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개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분모와 분자에 3을 곱해서 분모를 통분해버려. 그리고 뭐 해줘? 통분했으니까 분모가 6인 상태에서 공통인수를 묶어버려요.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묶이겠지? 됐죠? 여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묶이겠죠? 그럼 남는 친구가 2n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2n 더하기 4가 남거든? 그래서 2를 묶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약분돼서 마지막 정리 3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가 돼요. 근데 이거 객관식으로 나올 거거든. 이거 연습 다 한 다음에 주관식으로 나오는 상황은 대비해야 되니까 객관식으로 아마 나올 건데 번호 1, 2, 3, 4 막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n에다가 숫자 때려 넣어가지고 맞추는 게 훨씬 빨라. 알겠죠? 나중에 좀 편한 방법이 존재는 하는데 시험 대비 때 얘기는 하겠지만 이 과정은 연습한 상태에서 근데 연습하면 또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한 번 더 이 친구도 일반항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그럼 일반항 잡았더니 바로 잡을게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2거든. 실제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면서 수긍하시면 되고 됐죠? 그리고 넣었더니 20까지 넣어주시면 되겠네. 됐죠? 그럼 정리 형태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또 k 세제곱 다시 한번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일반항 k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생략할게요. 문제는 여기서 19학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 파트 아래쪽에서는 지금 이쪽에도 보이는 n자가 구성된 5-1번 형태랑 요 형태 두 개는 일단은 안 가지고 갈게요. 알겠지? 그냥 두 가지 형태만 가지고 갈게. 2번이랑 아래쪽에 5-2번 2번만. 뭐 하려고 하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야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자, 부분분수 공식 한 번 더 써주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부분분수를 수화해서 연습을 해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빼주는 분모가 여러 개 항이 나와 있을 때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게 묶어지는 느낌이 나면은 성공한 거거든 지금 상태로. 뺐던 게 1인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갈게요. 그럼 뺐던 게 모두 1이니까 신경 안 쓰고 앞에부터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얹어서 21 빼기 22분의 1까지 완성이 되겠고 가운데가 소거가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은 22분의 10, 11분의 5가 나옵니다. 여기는 수하 연습 겸 조금 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좀 취향이 발생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부분분수의 형태일 때는 뒤에 숫자가 컸으면 좋겠고 근호 형태로 나왔을 때의 정리를 할 때는 앞에 숫자가 컸으면 좋겠거든. 왜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면은 뭐 내가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 음수가 분모에서 발생을 하면은 오류가 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 음수를 못 가지고 가기도 하고 계산하면서 좀 틀리기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연산을 차라리 하나를 더 넣더라도 차라리 음수가 있어서 계산해서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유리화를 진행을 할 건데 분모와 분자에 여기도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 중3 때 이미 연습이 되었어야 하거든. 사실 중3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면은 정말 완벽한 상태로 정리가 됐으면 여기까지가 가능할 거예요. 본인이 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보여주는 라인이 바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연습 얘기할 거 없어. 그냥 진행하면 되고 함께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1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7 요 줄이 눈에 보이면 충분히 잘 한 거라는 거. 됐죠? 뭐 지금 당장 이걸 쓸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 과정이 그래서 이제 소거가 될 것이고 계산 정리만 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는데 이 과정이 연습이 아직 안 됐으면은 나는 원하는 게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의 분모와 분자에 1 빼기 루트 3을 곱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분모와 분자에 루트 3 빼기 루트 5를 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게 연습 2야 사실상.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작업을 더 했으면 좋겠는 거는 나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앞에 쪽이 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더한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을 찢은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없애주는 연습을 하라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두 칸 차이 날 때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잖아 칸이. 근데 연결이 안 되는 형태일 때는 아까 그 기술을 써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 이 작업으로 연습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바꿨으면은 분모와 분자의 루트 3 빼기 1분의 루트 3 빼기 1 다음 다시 한번 루트 5 더하기 루트 3분의 1에는 루트 5 빼기 루트 3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분모는 2, 분모 2 깔리니까 2분의 1 괄호 열고 그대로 쓸게요. 루트 3 빼기 1, 루트 5 빼기 루트 3, 루트 7 빼기 루트 5 마지막 루트 49 빼기 루트 47까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기술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분명히 3, 5 연결되잖아. 그때는 무조건 뒤집으면 돼. 그럼 다 사라지거든. 약간 기술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숙달시켰으면 하는 기술 부분은 어차피 두 개씩이 발생했을 때 플러스는 3, 5, 7 해서 49까지 갔고 마이너스는 1부터 출발해서 47까지 갔으니까 겹치는 녀석들이 다 사라지면 남는 친구는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1만 남는다는 것까지. 그럼 사실 여기까지 정도면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솔직히 끝났어. 내용 자체는 뭐 여기 형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쪽 부분은 뭐 쉽기도 하면서 좀 이야기 스토리라인만 좀 남아 있거든요 사실상. 자,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단원이고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뭐 수학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내가 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쌤이 대입충이라고 하거든. 내가 맨날 내가 왜냐면은 대입만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많이 보여서 또 그래. 근데 또 대입이 목적은 아닌 게 문제를 대입해보면 흘러가는 게 있어. 지난 모의고사 시간에 각 반들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제안을 한 게 문제를 못 풀겠으면 숫자 하나는 넣어보고 가지고 와라 이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설명서가 너무 정확하게 써 있어.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A1 첫 번째 항이 1인데 A의 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n이 뭐래?
n은 1부터 쭉쭉쭉쭉 흘러간대. 아니 이렇게 넣으라고 기회를 줬는데 이래도 안 나와. 문제는 이래도 안 된다고. 그럼 n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식이? a2는 3, a1이지. 그럼 a1이 뭐였어? 그럼 a2는 뭐야? 3이야. 다음 n에다 2 넣자. a3은 3 곱하기 a2. 근데 a2가 뭐였어? 그럼 9. 그럼 a4는 뭔 거 같니? 27. 그럼 a5는 뭐 같아? 이거에서 첫 장부터 다섯 번째 장까지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열하면 됐네. 끝. 이게 다야. 자, 수학적 귀납법이란 이런 느낌이야. 방학기간 8번 수업을 하는 동안 뭐 모의고사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모의고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첫째 날도 얘기를 해. 야, 백지로 남겨오지 말고 대입이라도 해서 가지고 와라. 두 번째 날도 얘기를 해. 대입을 하지 말고 대입을 해서 백지를 남겨오지 말아라. 세 번째 날도 안 해온 거야. 그럼 이 새끼는 8번째 날에도 안 해오지 않을까?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응?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첫째 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결이 지어서 계속 식 자체가 성립한다면 앞으로도 점점점 성립하지 않을까? 됐지?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증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볼게. 우리가 수하에서 증명 과정의 형태를 세 가지로 배웠어요. 첫 번째, 직접 증명법이 있었어요. 이건 뭐야? 대우명제를 이용한 파트였어요. 내가 그래서 외우라고 했던 게 뭐였어? n의 값이 짝수이면 아닌데 n제곱이 짝수이면 n의 값도 짝수이라 했어. 그럼 대우명제를 이용을 하면은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였고 홀수인 걸 직접 n의 값을 2k-1로 정리를 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어. 외우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간접증명법이었습니다.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문제 하나를 외우라고 했어요. 뭐였냐면은 루트 3은 무리수다라고 하는 증명이었어요. 루트 이건 루트 3 이건 루트 2로 하자. 루트 2는 무리수라고 하는 증명이었어요. 뭐를 해줘?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쭉 정리해 준 다음에 그래서 안 되지로 서로 서라서 안 되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니까 나는 무리수야 라고 증명 방법이었고, 그리고 하나 공개를 못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그때도 썼지만 수학적 귀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을 수업 시간에서는 짜장면 먹는 걸로 얘기를 보여줬었는데 각 반에서 수학적 귀납법의 형태는 이런 느낌이야. 내가 여기에서 책이 10권이 있는데 10권을 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런데 10권을 내가 드는 걸 보여줘 버리면 직접 증명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형태는 순서대로 움직여서 10번째의 형태를 드는 걸 보여주지 않고 확인을 받아야 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이. 자, 그럼 1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들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애쉬당초 팔도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 권 드는 걸 먼저 보여줘요.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보여줍니다. 됐죠? 그리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2권도, 3권도, 4권도 드는 걸 보여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10권 들 수 있음, 들 수 있다?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책의 무게는 한 권 한 권이 늘수록 당연히 더 무거워질 거고 10권을 들었던 친구가 9권을 못 들진 않잖아. 왜냐면 순서대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10권을 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 상태에서 한 권을 더 더해서 11권을 들 수 있는 걸 보여주면 그 11권의 밑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오케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한 번 안 해오고, 2번 안 해오고, 3번 안 해왔는데 앞으로 정리가 됐을 때 이 다음번에도 안 해오는 미래를 봤다면 그 사이는 아마도 다 안 해왔을 거라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형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n이 1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 보여주고요. n의 값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주면 그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게 됐을 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증명법이다 보니까 네모칸 치기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보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정리는 가볼게 일단.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니까 2가 되니까 우변 좌변 성립하니까 일단은 1단계 오케이. 한 번 들 수 있는 거 확인을 받았고요. 인증을 받은 거지.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이 이제 된다. 나 이거 된다는 거 보여줄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야 일단.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할 거야? K번째가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를 양쪽에다가 더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뭐를? 2의 K 플러스 1제곱을 양쪽에다가 연결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1번째를 더해주게 되면 모양을 먼저 쓸게. 현재 모양이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잘 봐.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K 플러스 1번째, 여기에다가도 K 플러스 1번째.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니 얘가 맞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증명 과정은 원래 그러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줘야지 좀 이해를 하더라고. 이쪽은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이쪽은 계산을 해서 같다는 거를 보이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얘 자체가 성립을 하잖아. 그러면 저 K 자리에다가 우리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은 공식을 쓰라고. 그럼 K 플러스 1이 끄트머리니까 여기에 보이는 K 자리에다가 공식을 써주면은 2의 K 플러스 2제곱 빼기 2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반면에 여기는 원래 주어져 있던 첫 번째 공식에다가 뒤쪽을 더했잖아. 여기는 그냥 계산을 해주면 돼. 바로 할게. 그럼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정리를 해주면 2의 K 플러스 2제곱 빼기 2가 되면서 같다는 걸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해서 정리가 완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를 정리를 해주면은 보이는 그대로 2의 K 플러스 2제곱 빼기 2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는 과정에서는 현재 여기 과정에서는 5번이랑 7번 파트인 요 아래쪽은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정리는 알겠죠? 여기 5번과 7번은 완전 활용 형태라서 여기까지는 생략하고 내신 대비 들어가는 진도 들어갈 때 다 들어갔는데 요번까지는 굳이 너무 얽매지 말고 방금 증명했던 방식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럼 쉬운 거 하나 남거든. 아까 했던 돌려주는 형태. 지금 여기 1번과 3번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형태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을 할 때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이 친구에서도 거의 나올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배점도 좀 낮은 형태로 많이 나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들로 많이 문제들을 냈었는데 우리는 뭐 대비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주어진 문제는 보이는 것처럼 그냥 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연습할 때는 이해했으면 좋겠는 파트는 그냥 돌려주니까 계산이 되는구나 이 정도면 충분해. 자 그대로 실제로 A1이 2라고 했을 때
n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1, 2, 3 넣자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1을 두면 a2는 a1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럼 그 다음 친구는 3이 되겠죠. 다시 a3은 a2니까 2 집어넣으면 3을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6이 되겠고요. a4는 a3 플러스 n에다가 3을 넣은 거니까 5를 더해주면 되겠죠. 11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뭘 더할 것 같아? 우리 예상대로 7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7을 더해서 결과가 18인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친구도 보시면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근데 지금 모양 자체가 an 플러스 an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전인 거고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다음 게 나오려면 야, 그 정도의 한도가 돌려보면 그 정도의 이해가 충분히 따라와. 쓰긴 귀찮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대입만 그냥 들어가자는 거야. 대입했더니 뭐가 돼? 두 번째 항은 4분의 1. 다시 또 대입했더니 4분의 3 더하기 1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4가 되면은 정리는 그대로 7분의 3. 됐죠? 다시 또 7분의 3 넣으면은 7분의 9 더하기 7분의 7분의 3 들어가면 여기 7 날라가면서 16분의 3. 또 16분의 3 집어넣으면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3 정리해주면은 25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마지막 3번입니다. 자,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돌려요. 여기가 전이었고 다음이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일 때 다음은 4 6도 했으니까 다음은 10. 이거 뭐야? 얘 뭐야? 뭐야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배점 1점이 높아지면서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줘. 그리고 저런 식으로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도 등차 수열을 알아보고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공차가 6이 등차 수열이니까 지난 시간 정리한 것처럼 일반항은 6n-8의 모양을 띌 테고 20번째 항이니까 120을 넣었더니 20번째 항은 11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같은 맥락으로 1 넣었더니 5분의 1, 그 다음 넣었더니 25분의 1. 5분의 1씩 곱해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 쓸게요. 일반항이 뭐다?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정리가 되겠고 20을 집어넣은 20번째 항은 5분의 1의 19제곱이 되겠죠.